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 추진되면서 불거진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관련 얘기 집중해 보겠습니다.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게 2021년도에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그때는 이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이었는데 맞습니다. 이번 지난 5월에 강상면으로 변경 추진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그 종점 부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좀 있어서 이거 뭐냐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패널 들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는 이제 기재부가 처음에 요 맨 위에서는 기재부가 양서면으로 가는 거. 양서면으로 가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21년 4월에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다른 대안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두 개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그 현장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7일 날 하려고 했었는데 다 무산이 되고 결국은 백지화됐습니다. 네. 그런데 자 특이할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자마자 당시 21년도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입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오히려 민주당에서 반발을 했어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최재관 지역위원장, 이분은 국회의원은 떨어졌지만 국회의원에 출마할 당협위원장입니다. 여주 양평 당협위원장. 민주당의 여주 양평 당협위원장입니다. 이분하고 그 정동균 양평 군수가 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각 반발을 하면서 당정 협의에 들어갑니다. 왜 반발을 하냐? 이 안대로 하면 양평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없다. 원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그래서 이 보시면은 요건데 윗선으로 하면 양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은 이 강화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달라. 우리가 집권 여당이다. 반드시 해내겠다. 이것은 국민들의 수건 사업이다 하면서 당정 협의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당정 협의를 할 때 12개의 양평군의 읍면을 순회해서 간담회를 한 결과를 갖고 당시에 전승희 도의원, 송요찬 양평군 의회의 부의장, 또 이정수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을 해서 이 당정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강화 IC는 어디에 있냐? 이렇게 보시면요. 위에 예비 타당성 조사 그 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검토되는 안, 이 밑에 안에 있습니다. 강화 IC가. 그러니까 강상면이랑 강하면이랑 그 남한강 아래쪽에 붙어 있는 마을들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강화 IC를 만나게 되면 이 종점은 강상면으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주장이었었지. 지금 정당이 바뀌니까 아니 이때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 주장했었을 적에 김건희 여사한테 특혜를 주려고 주장했었던 것입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가 발표되자마자 즉각 지역에서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집권 여당이니까 반드시 이 강화 IC를 유치하겠다. 안 그러면 이 양평이 고립된다. 해서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번에 대안으로 제시가 된 이번 23년 5월에 제시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그어진 선입니다. 이 선은 베네피트 앤 코스트 BC 분석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왜 더 우수하냐? 일단 유동인구가 훨씬 더 많고요. 이 위쪽은 좀 산악이 많다고 해요. 유동인구가 더 많고 그리고 그래서 그 교통량도 더 많고 주변 도로와의 연계가 훨씬 더 편익이 돼서 2km를 연장을 하면 140억 정도가 더 들지만 경제적 베네피트, 경제적 실익 측면에서 또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 훨씬 더 낫다라고 해서 이번에 BC 분석에서 더 우수하다고 평가된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이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예요. 여당일 적에는 여당이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강화 IC를 유치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여당이 되니까 이것을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애초 기재부가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양서면으로 종점을 정해서 했던 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면은? 그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기재부가 뭐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뭐 땅이 더 쌌든가 아마 또 산을 좀 통과하는 지역이라 그 도로 수용이 좀 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민주당의 정동균 양평 군수는 이 예타 통과에 자기가 사활을 걸겠다고 하면서 김태년 원내대표, 안민석, 양기대, 김두관, 최종윤, 양경숙 등 6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서 설득합니다. 그때 대화 내용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또한 언제 만났냐? 2021년 1월 예타가 통과하기 바로 직전에 만납니다. 4월에 통과하는데 그 직전에 만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또 그 전에 2020년 2월에는 그 민주당의 정동균 그 양평 군수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만납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예타 결과 윗선을 발표를 하니까 즉각 민주당이 반발을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집권 여당이니까 반드시 국민들의 수건 산업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이 예타가 통과되기 전부터 변경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거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바로 즉각적으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기재부 2차관들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타 통과를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노선 그거는 제가 확인할 위해서. 수 없습니다. 다만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볼 적에 이 양평군에서는 양평군의 진입로 즉 이 강화 I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강화 IC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각 반발을 해서 12면의 주민 간담회도 하고 바로 당정 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아니에요. 보세요. 이 강화 IC를 통과되면 강상면으로 가게 됩니다. 종점은. 그러면 또 보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좀 더 자세히 본 겁니다. 자세히 보는 그래프를 보면 여기가 강상면 분기점입니다. 여기는 아시다시피 인터체인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인터체인지면 특혜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처가에 특혜를 주려고 했으면 이 강화 IC 인터체인지는 모든 그 연결 도로와 연결이 될 뿐만이 아니라 차량의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그 주변이 활성화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호텔, 유락지, 뭐 음식점 모든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곳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기 강산면은 인터체인지가 아니라 분기점입니다. 정션, JCT. 네. 나들목이 아니고요. 근데 어저께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니까는 이제 그게 그 말씀하신 중부 내륙 고속도로랑 합쳐지는 데에서 뭐 나가는 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음만 많고 매연만 많고 개발에 오히려 제한이 맞습니다. 많다는 게 이제 정부 여당 입장인 것 같은데 그 MBC 기자가 현장 가서 보니까는 그 중부 내륙 고속도로 그 이 부근에 있는 IC가 그 양평 맞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바로 5-6분 거리에 남양평 나들목이 있습니다. 인터체인지. 이거는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곳은 여기가 바로 김건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오히려 이 JCT 즉 그 분기점이 생김으로 인해서 분기점은 아시다시피 올라갈 수 진출입로가 없는데요. 잘 아시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위를 통해서 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그 전과 동일하게 가는 겁니다. 그 밑으로. 이 위를 통과해서 이번에 신설되는 이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종점은 차량의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부터도 그 5-6분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는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려면은 상당히 복잡한데 지금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뚫리면은
그냥 바로 양평까지 가서 남양평 IC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는요, 자, 2개의 교차로가 통계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적어도 6개, 7개의 교각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반경 이 분기점이 생기는 1km 지역은 전부 다 교각 지역입니다. 그럼 교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JCT를 생기면 다리를 세워야 되지 네, 않습니까? 네. 교각이 세워지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선산을 이장을 해야 됩니다. 선산이 여기 그대로 있으면은 그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도로가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데 선산은 이장을 해야 되고 네. 교각 밑에 호텔을 세웁니까? 아니면 다 6개, 7개면 상당히 큰 그 범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로 수용이 돼서 교각이 되기 때문에 아니 앵커님 같으면은 내 선산이 있는 지역에 이렇게 지금 인터체인지도 아닌 분기점이 생겨서 그 차량이 진출입로도 없어지고 그리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어진다는 것은 즉 맹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차량도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선산은 이전을 해야 됩니다. 어디론가 이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도로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선산 땅만 있는 거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 어머님이 세운 그 ESIND인가 그런 부동산 개발 회사가 소유한 땅도 있잖아요. 땅은 바로 요 나들목 근처에 있다고 해요. 여기 밑에 남양평 나들목.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부터 들어올 수가 있죠. 바로 진입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진입해서 질문을 들어올 또 수 있는데 드리는데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냐. 이건데 첫째, 자 가족회사이고 김건희 여사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또 하나 그것과도 무관하게 이것에 이 지금 문제가 되는 강화 IC, 강화 IC가 지금 제일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선이 틀어진 것이거든요. 이건 민주당이 주장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그래서 이것이 틀어진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때 그 민주당의 지역위원장과 군수가 김건희 여사 오빠가 있는 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선을 긋습니까? 이것은 양평 군민 12개 양평 군민들의 간담회고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집권 여당으로서 쟁취해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그때는 뭐 민주당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위로 가면요. 자 윗선으로 가잖아요. 윗선으로 가면요. 이 강화 IC가 없고요. 양평구는 그냥 소외가 됩니다. 이 도로는 원래부터 서울과 양평 도로입니다. 서울 양평간 도로입니다. 그런데 양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인터체인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원희룡 장관께서도 이번에는 이제 우리 당으로 군수가 바뀌었습니다. 국회에서 그 상임위 할 적에 아니 양평 간에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IC가 없어도 되겠냐. 그래서 IC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화 IC가 여기에 쓰게 된 거고요. 이것은 양평 구민들의 민원사항이지. 그리고 이 민원사항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래요. 어느 날 주민들도 모르게 변경했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21년도부터 그 이전부터 양평 국민들은 끊임없이 이 인터체인지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사항이 질문을 있었다는 이렇게 겁니다. 드려보고 싶은데 그 전에 이제 민주당 정권 시절에 민주당 지역 당협위원장이랑 군수가 뭐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됐는데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된 거잖아요, 노선이. 그러니까 그때는 안 된 게 지금 된 거 그거 자체가 조금 뭐 그때부터 계속 추진을 해와서 자 아시다시피 자 보십시오. 그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그 소위 말하는 그 환경 영향 평가가 다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 다음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해서 이번에 2개의 안이 나와서 원래 주민 공청회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직후부터 강력한 반발이 있고 다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수가 바뀌자마자 갑자기 어떻게 군수가 바뀌자마자 됩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황당한 게요. 이때 당시에 이것을 얘기했었던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렇게 말을 바꿔요. 바로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황당하게 자기 말을 바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일파만파 자료 공개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 최재관 민주당 지역위원장, 즉 다음번 바로 내년에 있을 총선에 출마할 사람입니다. 본인이 이것을 주장을 해놓고 지금 자료를 밝히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7월 5일 날 기자회견 하면서 일파만파로 오히려 퍼지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럼 본인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적에 또 본인이 당협위원장일 때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를 하려고 할 적에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강서면의 분기점으로 갈 수뿐이 없는 그 강하 IC를 만들어 달라고 집권 여당이니까 반드시 하겠다고 하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니까 말을 바꿉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 예전에도 그 뭐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땅 그 양평 공흥지구 이거 뭐 개발 특혜 의혹이 있어서 뭐 시세 차익만 땅 차익만 뭐 한 100억 그리고 개발 이익까지 하면 뭐 1000억대다 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특혜를 받았던 전력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원의 판결이 다 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이미 그 법원의 판결이 다 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법원의 판결도 믿지 않는다는 법원 거고. 판결이라는 게 어떤 거? 아니 그 저기 세무조사 세금이 납부된 것을 철회 요청을 했는데 개발 부담금 그거는 그것은 뭐 없는 정리가 것으로 판결이 됐는데 났죠. 지금 이제 특혜 의혹 관련해서는 경찰이 이제 송치 의견으로 지난달 5월인가 그러니까 특혜가 있었는지는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얘기는 양평 서울 양평간 송파 양평 고속도로라고 돼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 특혜를 주려면 이게 나들목이어야지 돼요. 인터체인지. 그래서 차량에 진입로가 있어야 돼요. 차량에 진입로가 없고 이렇게 선이 지어진 것은 아시다시피 강화 IC를 민주당에서 요구를 하고 예타 조사를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것을 우리 당에서 반대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정권 뺏기니까 말을 바꿉니까? 그러면 그때 민주당 정부 시절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강화 IC 만들자고 하고 예타 조사를 반대했습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는 뭐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별 생각 없이 추진을 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 정권에서는 보니까 거기 이게 있네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예타 조사를 기재부에서 4월에 발표하자마자 5월부터 당정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공약에서도 반드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인데 뭘 못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 증거가 있고 그때 도하의 지역신문에 다 발표가 된 내용이에요. 한두 군데 언론 보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선거에 나오려고 할 때 양평 군민의 12개 그 면에 지역 간담회까지 다 했어요. 이것은 양평 군민들의 민원사항이기도 해요. 서울과 양평 간의 고속도로에 인터체인지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에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에 왜 이렇게 걷는지는 민주당의 당시 기재부 장관이 나와서 답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근데 이게 다 떠나서 왜 꼭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의 일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서는 왜 이렇게 자꾸 발생하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그거죠. 같은데. 지금 민주당은 기승전 전부 다 김건희 악마화가 민주당의 전략 아닙니까? 민주당의 존재 이유는 김건희 악마하겠다는 것뿐이 없어요. 존재 이유까지. 아니 존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뭐 그것도 다 괴담이고요. 이것도 다 괴담이고 김건희 악마화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땅이 없었다고 치면 첫째 땅이 없었다고 치면 민주당에서 이거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당 소속의 지역위원장과 군수도 이것을 찬성을 했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권 바뀌니까 갑자기 바뀝니까? 그러면 그때 여기 김건희 여사 땅이 선산이 정권 바뀌고 있었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나들목이 아니고 인터체인지가 아니고 JCT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뭐 이제 여러 번 도로가 들었고, 맹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땅 소유자가 자기 선산에 있는 지역이 차량 진입로도 없는 맹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6개, 7개의 그 교각이 세워져야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냐면 2개의 고속도로가 교차하니까. 아니 그러면 앵커님은 내 선산에 어느 날 갑자기 JCT 정션이 생겨갖고 차량 진출입로도 없어지고 맹지가 돼버리고 국가로 수용되고 선산을 옮겨야 되고 근데 이 민주당에서 지가 상승을 수백억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수백억을 봐요? 지가 상승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결국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백지화할 수뿐이 없죠. 왜냐면 어떻게 해도 다 그냥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질 거니까 이걸 어떻게 추진합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주민들 2008년부터 요구해온 그 수건 사업인데 뭐 의혹 제기한다고 안 해 이렇게 해버리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대 대통령이 뒤로 해먹는 대통령은 봐도 드러내놓고 해먹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을 했습니다. 이게 드러내놓고 해먹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 이해찬 총리를 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또 하나 이것이 문제가 시끄러지고 이런 것들이 속속 밝혀지니까 어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 감정 대응을 하고 있다. 아니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않냐. 이미 수도 없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해라.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국가를 다 뒤집어 놓고 거짓말하고 온갖 음해와 선동을 다 하고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켜 놓고 이제 와서 문제 없으면 하면 된다. 왜 감정 대응하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본인들이 주장했었던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주장했었던 것을 안 해놓고 왜냐하면 이것의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고스란히 1차적으로 양평 국민들한테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인근 그 도로가 지나가는 경기도 일대 왜냐하면 교통 분산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강원도까지 연결이 되니까요. 그쪽 주민들이 다 국민들이 다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서울과 강원도에 조금 있으면 휴가철 시작이 되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휴가로 강원도를 찾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지금부터 추진이 되면 몇 년 걸려요. 완성까지는. 그렇지만 그것을 전부 다 일시에 해결하려고 어려운 국가적 사업으로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아래 장관이 대통령 공약을 뭐 이렇게 임의로 아무리 뭐 이렇게 논란과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공약을 해서 우리 정부가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김건희 일가를 물고 늘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고속도로를 할 때마다 집권 내내 뭐 탄핵하자고 할 거예요. 보나마나 뻔하게. 여사 일가한테 특혜를 줬다고. 아니 그거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음 정권이 우리 당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든 민주당에서 정권을 다시 교체를 하든 간에 거기서 해라. 왜냐하면 그때 김건희 여사와 무관하니까 마음대로 선을 걸어 이거 아닙니까? 다만 이번 이 대안을 낸 공무원들을 무시하지 마라. 이분들의 진정성을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그분들이 왜 이 선을 걷는지 포함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민주당에서 정권을 교체하게 된다면 다시 검토하겠죠. 저는 검토해도 강화 IC를 정말 양평 국민들이 원하는 강화 IC를 늘려면 이 선뿐이 없어요. 이 선뿐이 없으면 결국 김건희 여사 일가는 선산을 옮겨야 되고 거기는 그냥 인터체인지 밑에 교각지대가 되는 겁니다. 그 위에 다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회사 땅은 어쨌든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회사 땅은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걸 긋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갑자기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이렇게 그어진 것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민주당의 지역위원장과 군수가 반대를 했고
그래서 대안으로 다시 환경평가를 했고 이쪽 지역이 인구 밀집도가 더 높고 네. 지금 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쪽 지역이. 그래서 베네피트, 즉 코스트 대비 네. 베네피트 이익이 더 많다라고 이번에 더 우수하다고 평가가 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저는 거의 다 다음번 정권에서 네. 해서도 민주당 정권에서 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김건희 여사 일가는 결국 선선을 옮기고 아무것도 얻는 경제적 실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제 원희룡 장관이 누가 허위인지 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 이재명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네. 이재명 대표가 뭐 이 정권 사람들은 참 뭘 거는 거를 도박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 국민 삶이 도박이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도박을 정말 좋아하고 도박을 즐기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와 아드님과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죠. 이재명 대표님 아들은 도박으로 지금 경찰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쪽이 도박을 좋아하지. 아니 자 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 걸겠다고 하는 것은 장관의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네. 아니 청담동 룸사롱 거짓 뉴스니까 가짜 뉴스니까 내 장관 내 직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 완전 거짓말이니까 내가 책임을 지고도 이 문제는 풀겠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왜 도박입니까? 정작 도박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들이에요. 우리 모두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죠. 코인 도박한 사람. 상임위 때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도박한 사람은 김남국 의원이죠. 아니 원희룡 장관이 도박을 합니까? 한동훈 장관이 도박을 합니까? 민주당은 이게 특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대변인이 이렇게 제발 공식적으로 좀 TF 구성한다고 하시니까 가서 보셨다고 해요. 6분이. 네. 그분들 좀 양심 선언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까? 가서 보시면은 나들목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냥 분기점이 생기는 거다. 그 밑에 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경제적인 이득이 있습니까? 그때 당협위원장, 최재관 민주당 위원장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까? 이렇게. 자기가 집권당의 당협위원장일 적에는 강하을 씨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이제 와서 정권 뺏기니까 이것이 김건희 여사 특혜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까? 내가 진짜 남자 차별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도 있어요. 남자 한번 말을 뱉었으면요. 말을 바꾸지 말아야지. 어떻게 정권 바뀌니까 7월 5일 날 나와서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중심 세력 아닙니까 지금? 아직 이재명 대표는 이런 확인조차도 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의혹으로 결국 피해는 지금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정권 바꾸시면 다시 조사하셔갖고 이 강화면 IC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화 IC 이거 빼면 양평 국민들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잘 이해가 되는데 이제 시간상 거의 마무리 말씀 겸해서 듣도록 하겠는데 일단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거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어쨌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충분히 대처를 설명을 해도 민주당이 하도 가짜뉴스를 하고 국민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양평 주민을 위하는 거라고. 아니 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강화 IC 만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는 양평 국민을 위한 거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혜가 됩니까? 아니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선산을 옮기면 정부로부터 수용되는 건데 무슨 집가상승이 있어요? 거기 어떻게 개발을 합니까? 아니 그 아시다시피 그 분기점 밑에 호텔 짓습니까? 고속도로 분기점 밑에 호텔 짓거나 상가를 짓습니까? 위락지를 짓습니까? 주차장을 짓습니까? 근데 그게 꼭 분기점 밑에 교각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분기점이 생기면요. 이 1m, 반경 1m는 전부 다 교각 지역입니다. 그래서 6개 또는 7개의 교각이 7개의 왜냐면 2개의 고속도로가 통과되니까 상당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1km 반경에 다 보는 거고요. 이 안에 바로 여기가 바로 1km 반경 안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네. 아니 도대체가 이거요. 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국민 같으면요. 내가 선산 절대로 이전하지 않겠다라고 아마 이거 머리띠 매들고 가서 데모할 판이에요. 내 선산을 정부에서 이거 굵은 걸로 이전해야지 돼요. 무슨 경제적 실익이 있어요. 여기가 아마 땅값이 전 비싸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만한 대토를 그러면 정부가 줄 겁니까? 그냥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산에 교각들이 줄줄줄이 생겨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맹지가 되는 겁니다. 맹지. 고속도로로 진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맹지가 되는 건데 아니 맹지는 땅값이 없는 거 아시죠? 대한민국에 저같이 부동산을 안 해본 사람도 맹지는 땅값이 없는 걸 알아요. 대한민국의 땅 소유주가 누가 자기 땅이 맹지가 되는 걸 원합니까? 그런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처럼 단 한 번도 부동산 투기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임야대지 뭐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람도요. 이 정도 상식은 압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발 고맙습니다. 좀 민주당 정신 좀 차리시고 좀 애국심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